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21 방송. CNN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2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네, 수고하시죠? 이쪽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인사 말씀과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후보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전남 쪽에 수해 피해가 컸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피해 복구에 나서도록 해주고 공공 부문의 피해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도 과거에 타성해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또 돕는 노력을 펼쳐야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그런 촉구를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예비경선을 마치고 본경선에 지금 돌입을 한 상태에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저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과거에 광주 전남이 결정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는 PK 출신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호남 출신 후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 광주의 정치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정통성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성은 있어야 되지만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광주는 선택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가 패배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매우 컸고 아직도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2년도는 2007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 PK, 정치 지형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2007년과 2022년은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광주가 결정을 하면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 결정된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티끌만한 도덕성 흠결 하나라도 나오면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확대 재생산을 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를 덕담으로 가볍게 다루면 경선 후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담금질을 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여야 비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에서의 의혹이 영남에 가면 미남이 되지 않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선에서의 의혹이 본선에 가면
비리나 범죄자로 dum갑하는 게 현실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정세균은 도덕성 검증에서는 한치의 어려움도 없이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합니다. 누구보다 서민들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실물 경제를 익혔습니다. 국내에서 9년 근무하고 미국에서 9년 근무를 하였고 또 정치에 입문해서는 주로 정책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 그리고 산업사원부 장관을 거친 저희들의 경제통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환란 때 노사정 대타협의 장본인으로서 저는 항상 위기 극복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가 결심해 주시면 정세균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보다도 본선 경쟁력이 있는 정세균에 대해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의 질문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CNN 21방송 윤경 기자입니다. 오늘 그 후보님의 그 소감을 탄탄하게 잘 엮어진 드라마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감으로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소두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강주 전남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른 분도 공감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깊숙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보님께서 품고 계시는 강주에 대한 애정과 또 시대 정신은 한마디로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으로 강주 전남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 품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측면에서는 개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화의 성질을 뛰어넘어서 산업화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광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화도 과거의 전통 산업이 아니고 이제는 미래 성장 동력을 광주 전남에서도 그대로 잘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의 노력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서의 이런 발돋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보자 하고요. 지금 시대 정신은 뭐니 해도 불평등의 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득도 불평등하고 자산도 불평등하고 이런 두 가지 불평등에 망연자실해하고 계십니다. 이 불평등은 격차를 해소함으로 해서 나라만 강한 것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강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경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기자님. 주말에 그 윤석열 전 총장 와가지고 몰카 노예를 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인 그에 대해서 해주시죠. 그 윤석열 행보.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도 재임하고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했어야 될 뿐인데 운영권자의 뜻과 달리 미리 그 직을 그만두고 정치의 길로 나섬으로 해서 국가와 국민과 자기가
곁에 있던 검찰에게까지 누를 끼친 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분이 5.18에 오셔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광주 시민들께서 그분을 진정성이 있다고 보실까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찾아오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대통령이 될 리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될 리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글쎄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혼자 하시는 분일까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될 가능성이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께서는 아마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다른 이런 다음 질문.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 지지율 변화 폭이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변동이 큰데요. 그럼에 따라서 호남 대망론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도 꽤 이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 후보가 계시니까요. 연대라든지 그런 호남 대망론에 대한 생각 말씀드립니다. 예. 과거에도 경선은 민주당의 경선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양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동성이 굉장히 폭이 커졌죠. 예비 경선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특정 후보에게 거의 승산이 그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예비 경선을 마치면서 큰 변화가 있었죠. 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선을 끝내려면 거의 한 2달 반 정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 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판이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누가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보고 춤을 추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현상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는 참고를 하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여론조사에 이기이기하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와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선거 2, 3일을 남겨놓고 선거 돌입하는 제가 직접 선거는 한 5분 전에 그때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17.3%를 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 게임은 끝나가 있구나. 17.3%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보름 후에 까보니까 제가 13%를 이겼어요. 그걸 보면 30% 이상의 오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완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완주를 한 터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서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그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흥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2차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시면서 자신감을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경선을 통과해 본선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포자기되는 후보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책 있습니까?
피체리즘을 좀 가르치는 예, 저는 비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냥 독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후보가 지금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전국의 1260명의 교수들께서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이름을 내놓고 이름을 걸고 지지를 해주셨죠. 또 이광재 후보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일화를 한 것이죠. 이광재 후보는 강원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자 1만 명이 지지 선언을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양승조 충남도지사께서 이제 지지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분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표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지 표명만 해주시죠.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가장 확장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특정 지역을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께 선을 보이고 또 저의 진정성을 국민께 잘 알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특히 도덕성 검증을 하면 아마도 어느 후보에 못지않은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이 본선에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알리고 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저는 꼭 제가 후보가 되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논의나 검토나 협의나 이런 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끝으로.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여줄 때인데 현재 대전, 충남이나 강원, 울산에서 대박 지지세가 상당히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맨 처음 손해 경선 지역이 대전, 충남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부문일 수 있습니다만 맨 첫 경선 지역을 예상을 한다면 지금 몇 위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1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청권에 지지세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경남의 유영철 위원장이라든지 울산의 이상원 위원장이라든지 강원도의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좋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후발주자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정부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전 충남 지역에서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광주 전남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꼭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특히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때가 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극복을 할 것입니다만 아마 양극화가 심해져서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저출생 고령 사회 문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대통령의 중용을 받아서 잘 훈련된 정세균의 경험과 역량,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바치고 싶다. 그런 저의 충정을 이 강주 전남 시도의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난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구에 가서 3주일 동안 주재하면서 코로나를 진압했습니다. 신천지 사태로 대구 경북이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걸 겁내지 않고 대구에 가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IMF 회원님 때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그런 위기 관리 능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도경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 이후에 학자를 빼놓고 그냥 저와 같은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세균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은 질 좋은 성장론과 분수 경제론, 항아리형 경제론 등 세 가지 경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질 좋은 성장론과 분수 경제론은 제가 책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길바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유일한 독자적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18년 동안 국내외에서 실물 경제를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하면 정세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강원과 충청과 대구와 제 고향에 있는 이런 전국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의 큰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선 경쟁력은 확실히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를 선택하시면 다음 대통령 선거 이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 기자분들 계십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마치면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